나만의 취향으로 인생을 커스텀하는 시간. 마이라이프 꾸미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요즘은 이 마라꾸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꿈과 직업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맞구나.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반대로 제 옆에 계신 신부님이 예전부터 되게 부러웠었어요. 이미 꿈과 직업이 하나로 이어진 삶을 살고 계시는데 좋으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소명을 갖게 되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선택해야 됐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제가 될까? 제가 고등학교 때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국문과나 문창과를 지원할까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고민을 하는 저를 보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우야, 너 만약에 나중에 작가가 되면 사제가 될 수 없지만 만약에 너가 사제가 되면 작가도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됐는데 요즘 저도 이제 번역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책을 내고 싶었지만 이게 또 일이 되는 순간 밀린 계약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마감 날짜 지켜야 네.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네.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때 있으시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만큼 상처가 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 안에서 가끔은, 정말 가끔은 큰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지금도 하는 게 맞나?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어도 막상 직업을 삼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할머니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좋아하는 마음이 일이 되는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한자리에서 누구보다 즐겁고 힙하게 책을 알리는 데 앞장서신 분입니다. 영상에서 뵀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고 더 예쁘고 막 그래요. 네, 소개드립니다. 민음사의 조아란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 부장님! 네, 부장님. 이거 왠지 제가 모시는 상사 같은데. 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 마케팅팀에서 17년 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조아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아란 부장님을 줄여서 아부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그래서 아부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해온 걸 가지고 저의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즐겁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아부만의 방법, 꿀팁 대방출해 주시고요. 네,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가 너무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고 제가 일을 해오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덕업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되게 책을 좋아해서 출판사에 들어갔다니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17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어떻게 근속을 그렇게 했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럼 출판 마케터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이 출간되고 전후를
전후회에서 독자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책이. 근데 그 과정을 좀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아, 저희가 이런 신간이 나왔는데 조금 어디 잘 보이는 자리에 좀 노출해달라. 이런 부탁과 청탁을 하기도 하고 어디다 광고를 하면은 더 효율이 좋을지 이런 걸 논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면은 독자분들이 좀 더 책을 재미있게 소비하실 수 있을지 그런 작가님들을 좀 즐겁게 만나실 수 있을지 이런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요. 상품 기획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워터프루프북이라는 진짜 젖지 않는 책을 기획을 해서 이제 여름마다 벌써 한 7, 8년째 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양고전 같은 경우 노노맹자 사서 뭐 탐경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어디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왜 읽어야 될까? 이런 어려움을 느끼시는 독자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은 문장 하나쯤은 이제 곁에 두고 읽다 보면은 조금 재미있게 책을 나중에라도 책을 만났을 때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인력 같은 것도 지금 거의 10년째 겨울이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뭐 4월, 5월이면은 이제 많은 출판사들에서 북클럽 그리고 아마 저를 알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유튜브 미니저 TV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7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운이 좋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거의 40만 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또 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기획을 좋은 기획을 하는 노하우가 있냐. 늘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많이 시도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또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좀 유행에 좀 트민녀예요. 나라는 소비자를 잘 관찰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획을 할 때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났을 때 되게 좋았다. 이런 게 처음에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했을 때 이게 성공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나도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뭘 가지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걸 하면은 뭔가 즐거운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감동을 받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내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나 이거 진짜 좋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뭐였는지 이런 식으로 나를 좀 잘 관찰해서 깊이 파고들고 뭐 조금 좁혀나가고 뾰족하게 만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뭐랄까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획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획을 뭐 나로부터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하나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나를 잘 아셨냐? 왜 나는 또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나를 관찰해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또 막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 취향이 없는 혹은 취향이 좀 미미한 혹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마케터가 기획하는 것들은 또 그냥 그런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관찰 그리고 나로부터의 기획은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혹은 나도 가지고 싶은 기획을 한다면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출판사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엄청 좀 의심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는 드디어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았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왜냐하면 출판사에 딱 들어와 봤더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보면 제 선배나 후배들 보면은 평론을 하거나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뭐 번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일과 이렇게 제 눈에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와 진짜 전문가다. 책의 전문가라 부를만 하다. 이런 동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나 그냥 책 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내가 책을 좋아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뭐라고 정의 내려야 되지? 그게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생 인력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막상 나오니까 이게 내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네요 하면서 막 멋진 문장을 365개 뽑아가지고 내온 편집자가 있고 또 그걸 막 엄청 멋있게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고 이러니까 나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근데
앞으로는 내가 뭐 어떤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여를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그런 이 내적으로 혹은 제 업무적으로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들이 생각보다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뭐 다른 분들의 공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한데 겸손하긴 한데 제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앞으로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이 마음이 뭔지, 내가 하는 일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제서야 거의 막 10년 차 가까워져서야 그 나를 들여다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MBTI의 E 성향이어서 어지간하면 또 외부의 자극에만 열려 있고 내부를 잘 들여다볼 생각을 늦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도대체 왜 언제부터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을까를 돌이켜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일단은 책을 뭐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뭐 위인전 세트, 뭐 동화책 세트, 심지어 중학생이 됐을 때까지도 뭔가 그림이 좋은 전집 세트가 있대 하면서 막 사다 주셨거든요. 대학생 때도 제가 돌아보니까 도서관에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나오는 성적에 비해서 너무 도서관에 자주 간다. 그 정도로 가면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진짜 책벌레여야 될 것 같은데 또 막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친구들도 좀 애매했던 게 또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막 도서관에서 대출을 또 많이 했어. 그냥 대출만 많이 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책만 많이 사는 사람. 그 출판계 빛과 소금이 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적독가의 아주 새싹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근데 왜 그렇게 대출 많이 하고 도서관 자주 갔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양한 그 책들을 보면서 구경하는 걸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상품에 가진 막 가능성 있잖아요. 내가 이 책이라는 이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은 더 잘 알게 되면은 내 세계가 진짜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가진 상품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크게 감명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제가 나는 책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출판사에 와서는 의심했나라고 하면은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마음을 좀 의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에는 되게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돌의 외모가 좋을 수도 있고 음악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세계관이 좋을 수도 있고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왜 책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 특히나 나에 대해서는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연애 100권 정도는 읽고 나서 이제 출판사 직원으로서 그래도 책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20년 넘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를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나는 책이란 상품을 진짜 좋아했구나. 책이란 상품의 가능성을 좋아했고 그래서 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책이란 거는 그냥 정말 뭐랄까 장난감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깊이 좋아할 수도 있고 독자들도 그런 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도 접근을 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중구난방 이런 기획도 하고 저런 기획도 해왔는데 그전에는 뭐 어떤 기준이 있지? 라고 물어보면 잘 몰랐었는데 나라는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제가 그간 해왔던 기획들도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겠다. 혹은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내가 더 전개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침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어느 날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 특강 자리에 저를 이렇게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아람 부장님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에 좀 특화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일할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팀을 이렇게 꾸려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그 얘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또 사후적으로 내가 나라는 마케터가 해왔던 일이 그거구나. 역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마케터도 무조건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떤 마케터는 정말 뭐 실행을 되게 잘한다거나 꼼꼼하게 잘한다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진짜 구현을 잘하는 마케터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아이디어를 좀 잘 내고 그 아이디어를 낸 걸 바탕으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으고 남의 손을 잘 빌려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그 결과물을 잘 낼 수 있도록 좀 이끌어내는 걸 잘하는 마케터구나. 그게 내 장점이고 내가 해온 일이고 내가 앞으로도 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라고 예전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나를 관찰해서 기획을 하는 일에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되 남들이,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남들이 뭐 좋다고 하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기획을 잘할 수 있다. 뭐 저렇게 해야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시간도 꼭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들 워라밸 지키고 싶어 하시잖아요. 워라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워크와 라이프의 경계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으니까 퇴근하고도 그거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 저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멋져 보인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워라밸을 잘 지키는 뭐 선진국의 사례 이런 거 보면은 또 그것도 좋아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또 막상 일이라는 게 그게 다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있고, 나의 성향을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직업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사회에 기여하는 이 직업으로 자아실현이라는 걸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꼭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뭐 직업의 일을 좀 찾는다거나. 저는 근데 좋아하는 일을 마침내 찾았다 하면서 출판사에 근데 운도 좋게 취직했네?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당시에 트렌드가 워라밸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도 막 회사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야근한다 그러면 so 구림. 너무 전 근대적인 직장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또 스스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그거 구린 거야. 그 회사에서 살면 네 진짜 삶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라는 막 거기에 사명감을 막 이렇게 일이 빠져서 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조차도 계속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전 근대적인 노동자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한 곳에서 이상적인 직장인은 이래야 한다.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아니면 근속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흐름이고 유행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오답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 그냥 지금의 정답, 네가 가야 될 길, 금과 억조로 여겨야 될 어떤 진리가 절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나한테 정말 맞는 게 뭔지, 어떤 게 유행이고 나한테 이 유행 중에서 내가 취할 건 뭐고 또 뱉어낼 건 무엇인지. 뭐 사실 내가 아무리 데뷔를 한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나를 좀 내가 작아지게 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근데 열어두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나한테 좋은 것만 자꾸 남기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지만 그 의심하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또 나를 들여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최대한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네. 요즘 나한테 이런 게 필요했구나.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그런 그냥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민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광고하지 않는 영상 채널을 만들고 싶다. 그냥 진짜 유튜브에서 책 좋아하는 분들이 봤을 때 좀 궁금해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재미를 위한 콘텐츠가 한 80%가 있으면은 20%는 그래도 민사란 브랜드가 잘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꼭지는 무조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계문학전지 월드컵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게 이제 지금의 세계문학 독서클럽인데 민사 채널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컨텐츠를 또 다루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꼭지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쭉 이어진 코너가 지금 좋아해 주시는 세계문학전집 네, 독서 클럽입니다. 어제 딱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딱 내용이 자기계발서만 읽다 그때 그대로 행동하다 죽은 사람 이야기 같더라고요. 자기의 기준 없이 외부의 기준에 따라서만 행동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나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나만의 기준을 세울 때도 외부의 기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외부의 기준까지 또 어떻게 반영해서 나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죽기 직전에 1초 전에 깨닫잖아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 작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내 일만 생각하고 어쨌든 외부의 것을 쫓으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좀 잘 보일까,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이런 것만 쫓다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좀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프면서도 사실 그 생각 못 했어. 죽기 직전에서야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서야 내가 막 부인한테나 내 가족들한테 내가 잘못 살았고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그게 외마디 비명으로 끝나서 심지어 가족들은 그걸 듣지 못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저도 그냥 이렇게 좀 살아내면서 겪어내면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좋은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시타르타라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도 보면은 이런 다양한 과정을 막 다 겪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는 해봐야 아냐? 그걸 다 해봐야 압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각자의 그 고유한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냐 먹어봐야 아냐 싶긴 한데 결국은 겪어내야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좀 의심하고 그리고 나를 좀 지키고 나한테 좀 너그러워지고 이런 것들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면은 나 다음에 좀 더 잘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흔들리긴 하겠지만 네. 조금 제 스스로 확신이 없어도 그래 한번 믿고 가보자 이렇게 확실하게 위임을 하고 그런 데서 오는 뭔가 좀 자유로움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꽁냥대면서 당장 결과물이 잘 안 나와도 재밌게 했던 게 초반에 이제 원동력이 좀 되어주었던 것 같고요. 송기령 선생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할 계기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인상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잘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근데 잘 안 돼도 뭐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재밌었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 지금까지 내일 갑자기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재밌었으면 의미가 있었으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일단 해봤다라는 자세가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맨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되게 많은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두들겨보기 전에 좀 건너서 두들겨보기 전에 건너서 빠지면 빠지고 뭐 괜찮으면은 와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일단 해보는 걸로 성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근데 그 성장 방식도 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려고 저도 이제 제 안에서 노력을 하곤 하는데 태어나길 일꼴로 태어나서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돌다리를 열심히 두드려보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고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저보다 훨씬 적게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참 지난 다음에 와보면은 비슷한 정도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깊이 잘 생각하는 나의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나만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점 테스트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단점으로 가진 거를 1만큼 올리려고 하면은 한 10이나 20만큼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장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한 1, 2의 노력만 해도 20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너무 보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취지의 검사인데 되게 살아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지만 나를 어떻게 잘 쓸까? 아직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좀 더 저 사람처럼 좀 목소리가 더 좋았다면, 뭐 이랬다면, 이런 if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남들 것을 너무 비교하고, 이제 부러워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좀 잘 얼르고 달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잘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저도 계속해서 잘 배워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그런 여정을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즐기면서 하는 방법 부장님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들으면서 그 장원영의 원효공적 사고가 있잖아요. 반대로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일단은 해보기 때문에 뭐라도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아부적 사고로 네, 뭐 이런 아부 말고 아부적 사고로 살아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좀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좋은 책을 통해서든 더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펼쳐 보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 인생을 동시에 꾸미는 방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신부님은 좀 어떠셨나요? 네, 우리 아부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어떤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첫 번째가 사후적으로 그것의 의미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이 즉 실패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사실 살면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 많이 표현하신 게 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이러한 것, 이것도 사실 우리가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또 나오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 후배 신부님께서 예전에 다른 강연에서 했던 말씀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래요. 비교하면 둘 중 하나래요. 이행시 같은 건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단단한 나를 마련해가는 것,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편 또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조화롭게 세상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또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신부님의 말씀처럼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모양이나 색깔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이어리에 내가 오늘 진짜로 마음이 동했던 순간 하나쯤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인생 꾸미기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이 라이프 안녕. 안녕.